마술학 경주마술 핵심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술학, 볼공관리 이 부분은 승마지도사하고 과목이 겹치는데 이제 말사는 국가자격에서는 마술학이 경주마술 부분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승마지도사에는 경주마술 부분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주마술 부분만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어서 경주마술 파트만 따로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제는 많지 않아요. 시험 볼 때마다 한 3문제, 4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것도 좀 반복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중심으로 짚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점수에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경마의 부담 중량 체계입니다. 그래서 핸디캡 중량, 마령 중량, 별정 중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핸디캡 중량은 핸디캡 경주에 출전하는 말들에게 경주에서 우승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자 경주 조건, 과거 성적, 최근 성적 흐름, 출마 등록마 수준, 출마 등록마가 능력차 등을 고려해서 핸디캡 전문위원회에 의해 각 말의 능력별로 차등을 주어 결정된 중량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마령 중량은 능력 검증 단계의 하위군 경주 및 중상위군 경주 중 능력 격차가 작은 경주에 따라 부담 중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마령 중량을 결정을 하고요. 별정 중량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기초 중량을 설정한 후에 필요시 최근 1년간 획득한 승군 점수에 따라 부가 중량을 가감하여 부담 중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경주마술에 있어서 결승성산의 취입 이 부분도 은근히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승성산의 지선주로에 진입하면 본격적인 취입 준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고삐를 짧게 고쳐지는데 이는 고삐가 늘어져 제갈바지가 불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정상적인 제갈바지를 위해서는 몇 번이라도 고삐를 짧게 고쳐줘야 합니다. 추입을 하기 위해 결승 직선주로에 접어들면 정해진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결승선 통과 후에는 완만하고 서서히 말의 탄력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갑자기 줄여버리면 뒤에 말들이랑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속도를 줄여야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 능력 발휘를 위해서 결승선산의 마지막 스퍼트에서 말에게 고삐, 음성, 채찍 부조를 종합적으로 다 써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주 중 채찍 사용의 원칙입니다. 채찍 사용 전에 말에게 채찍을 보여주고요. 마체가 수축 시 정확한 부위에 가볍게 사용을 하고 얼굴에는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체가 수축 시 사용을 하고요. 채찍에 의존해서 기승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채찍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말이 채찍에 반응하지 않으면 사용을 중단해야 됩니다. 채찍 사용 시 기승자는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채찍 사용은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채찍은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경주마의 채찍 사용에 대한 설명인데 경주마술에 있어 채찍에 관한 사용은 기본 마술과는 달리 격려와 지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와 훈육을 위한 채찍의 사용은 경주마술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채찍을 보여주는 동작에서 마필과 균형과 조화는 마체가 수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체가 신장되어 있을 때 사용해야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승자와 마필 간의 움직임의 일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는 신장되었을 때 그리고 채찍을 때리는 거는 수축되었을 때 이거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급작스러운 채찍의 사용은 마필 주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용자를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 채찍에 반응하지 않으면 사용을 중단해야 됩니다. 경주마의 경주 전개에 관한 사항인데요. 후속마와의 간격이 이마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코부터 꼬리까지 길이를 마신이라고 하는데 1마신은 8피트입니다. 그래서 1피트가 한 30cm 정도니까 83, 24, 240cm 정도, 2m 40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말의 능력 안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의 지주 습성을 파악해야 하고요. 그에 맞는 기승기술을 활용을 해야 되고
추입이란 결승 직선주로 해서 결승점을 향해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발 때 진입 거부 일반적 원인, 이것도 자주 나와요. 기승자에 대한 신뢰 부족, 출발 때 환경의 부적응, 추진 관련 부조의 부조화, 경주에 대한 마필의 불안감, 집단성이 강한 마필의 특이성, 좁은 공간에 대한 마필의 공포감, 부적절한 부조에 대한 반항감, 이렇게 되겠습니다. 출발 때 말 한 마리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 버리면 혼자가 되니까 여러 마리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말의 특성상 좀 들어가기 싫겠죠. 경주마의 질주 습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행형은 기승자의 제어가 어려울 정도의 선두력을 가진 말, 도주형은 기승자의 제어가 어려울 정도의 선두력을 가진 말, 선입형은 선두그룹에서 달리려는 습성을 가진 말, 추입형은 중후반대의 그룹에서 뛰려는 습성을 가진 말, 자유형은 어느 위치도 소화할 수 있는 습성을 가진 말,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선행형하고 도주형하고 이걸 좀 이렇게 글자를 좀 바꿔서 시험에 냈었는데, 선행은 기승자가 제어가 가능한 정도의 선두력, 그러니까 앞에서 뛰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기승자가 좀 제어가 가능한 정도고요. 도주형은 앞에서 뛰는데 기승자가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떻게 보면 도주형이 더 말이 막 그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힘들다, 요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경마에 출전하는 경주마의 제갈 보조 장구를 사용하는 방법, 그런데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고요. 견인용 제갈은 예시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요. 제결위원은 가지 제갈의 제갈가지 기술을 제한할 수 있고요. 제갈 보정판은 안쪽에 침, 솔 또는 기타 돌출판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혀 보정끈은 소위의원이 승인한 것만을 사용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굴레에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정 장구 KRA에 등록된 경주마가 경주 및 주행, 발주 조그 검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장구로서 승인 장구와 자유 사용 장구로 나뉩니다. 승인 장구는 장구의 사용을 위해서 재결위원회에 사전 승인 절차가 요구되는 장구인데요. 가지 제갈, 반가지 제갈, 나비 제갈, 계란형 큰고리 제갈, 혀 보청 제갈, JR 러깅 제갈, 반가지 큰고리 제갈이 있고요. 시험에는 자유 장구하고 승인 장구 를 물어보는 거였고, 예시에 가지 제갈, 반가지 제갈, 나비 제갈이 나왔었습니다. 자유사용 장구는 재결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로 O형, D형, 계란형이 있겠습니다. 경주마술의 올바른 기승자세 요령, 그래서 기승자의 머리, 엉덩이, 무릎이 완만한 삼각형 구조를 갖도록 해야 되고요. 바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상체의 중심을 낮춰야 되고, 바른 수평이 되도록 유지해 기승자의 중심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주먹은 고삐를 통한 정확한 조작을 위해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은 마필이 움직이게 적응하기 쉽도록 힘을 빼줘야 됩니다. 경주로의 펄롱 구간별 거리입니다. 1펄롱은 결승전 직전 200m 기록을 의미를 하고요. 2펄롱은 400, 3펄롱은 600m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펄롱이 밭두렁의 길이었대요. 그래서 8분의 1마일이고 정확하게는 201.17m. 죄송합니다. 201.17m가 되겠습니다. 현대 경마에서는 200m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코너에서의 경주 전개. 코너에서는 어쨌든 거리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바깥쪽으로 돌면은 그만큼 거리가 늘어나고, 안쪽으로 돌면 거리가 줄겠죠. 그래서 거리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기자를 통한 중심 이동이 경주 전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외축주행을 하면은 어쨌든 거리가 멀어지고 원심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외축주행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상으로 마술학 경주마술 부분에 대한 핵심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